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 이 사업은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조선민화박물관 진행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자료와 현장,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인문학적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 2000년 7월 강원도 영월에 개관했습니다. 저희는 민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은 6년 연속 박물관 기리인문학 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박물관 기리인문학 사업과 금일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물관 기리인문학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고 프로그램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기리인문학에 대해 알아보셨으면 이제 금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정은 민화 서민의 그림으로 알려지다 라는 주제로 감상 및 체험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민화란 무엇일까요? 라는 소개 영상을 보고 진본 민화를 보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민화뮤지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자코도라는 민화 속의 주인공들인 까치와 호랑이예요. 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민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자, 가자. 여러분, 이 그림들을 왜 민화라고 부를까요? 몰라. 민화라는 이름은 백성민자의 그림 화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글자가 합쳐지니까 백성들의 그림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런데 민화는 말뜻처럼 일반 백성들만 그리거나 가지고 있던 그림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화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민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자. 오랜 옛날 통일신라 시대에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몹시 나쁜 짓을 한 귀신에게 처용이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러움을 베풀자 이에 감동한 나쁜 귀신이 앞으로 처용의 그림이 붙어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 붙이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풍습을 좀 어려운 말로 문배풍습이라고 해요. 문배. 통일신라 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문배풍습은 계속됐고 세화로 십장생도가 제작되기 시작했어요. 세화는 새해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말라고 그린 그림을 의미한답니다. 세화. 자, 이제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세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왕이 부화서라고 하는 그림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에서 여러 가지 세화를 그리도록 시켰는데요. 이 세화들을 신하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왕이 머무는 궁궐이 넓고 화려한 만큼 궁궐 이곳저곳을 다양한 그림으로 장식했는데요. 이렇게 왕실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림을 궁중장식화라고 하죠. 멋져. 조선 후기가 되자 일반 백성들도 세화와 궁중장식화로 이용됐던 다양하고 좋은 의미의 그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면서 집안 곳곳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바로 민화라고 부르게 된 거죠. 민화, 민화. 자, 그러니까 민화라는 것은 동일신라 시대 처용상으로 시작된 문배 풍습과 고려시대 세화 십장생도, 조선시대 다양한 세화와 궁중 장식화를 거쳐 조선 후기에 상류층에서 일반 백성에게까지 퍼지게 된 좋은 의미의 그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꿈과 소망을 담아 민화를 그리고 대문, 안방, 사랑방 등의 일상생활 장소들을 민화로 장식하기도 하고 제례, 혼례 등의 여러 가지 의례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민화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자 우리 조상들의 삶과 꿈, 지혜가 담겨있는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요. 민화, 민화. 그렇다면 민화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사물의 윤곽선을 그립니다. 그 후에 넓적붓으로 바탕색을 칠하지요. 종이가 마르면 흰색부터 짙은색 순서로 색을 칠해줍니다. 다음으로 색을 더 칠하여 명암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윤곽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여 완성하면 된답니다. 어때요? 멋있죠? 멋져, 멋져. 이렇게 그려지는 민화는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답니다. 그리고 각 그림마다 담고 있는 의미도 다양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민화뮤지엄의 다양한 민화 작품들을 실제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지금부터 조선민화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자코도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작품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교과서에 수록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알아보는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민화에서는 까치 작자에 호랑이 호자를 써서 자코도 또는 호작도라고 합니다. 자코도에는 세 가지 불상이 등장하는데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희보, 호랑이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막아준다는 뜻으로 벽사, 그리고 소나무는 인월, 즉 음력 정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조선시대에 집집마다 가지고 있다가 정월 초하루에 대문에 붙여놓고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가져오고 나쁜 일은 막아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문배 그림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모란도입니다. 모란은 화종왕이라고 해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주로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궁중 장식화이자 왕과 권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모란도는 조선 후기에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유행처럼 서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모란도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영민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일화, 즉 직위삼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당나라 두 번째 왕인 당태종 이세민이 선덕여왕이 덕망공주였을 때 꽃그림 세 폭과 꽃씨 세 대를 보내왔는데 그중 모란도를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대신들이 왜 그러한지를 묻자 덕망공주는 꽃의 나비와 벌이 함께 그려지지 않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조선 후기 사극을 보실 때 결혼식 뒷장면을 보시면 모란도 병풍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민화 모란도는 당시 혼례 병풍으로 사용되거나 신혼부부 방을 장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을 보실 건데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작품이 바로 천상의 왕이라고 알려진 용입니다.
용은 어디 가서 보셔도 발톱의 개수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발톱의 수가 많을수록 당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그림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의 신분이 높았음을 뜻합니다. 황룡의 경우에는 발가락 5개인 오조룡이 최고이고 황제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왜 어디서 봐도 비슷하게 그려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중국에서 기원전 3세기 말경에 기술된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 용의 생김새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용을 그릴 때에는 낙타의 얼굴, 사슴의 뿔, 소의 귀, 토끼의 눈, 돼지의 코를 그려야 하고 몸은 뱀의 형상을 하였으되 비늘의 개수는 81개이며 배에는 조개 껍데기가 있고 매의 발톱과 범의 발바닥을 가져야 용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역사학적으로나 미술사학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가장 인기 있는 작품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이 작품을 뽑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데요. 제목은 어변송용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즉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황하강에 있는 용문 지방 끝에 용문폭포에는 이른 봄이 되면 늙은 잉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폭포가 내려오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사투를 벌이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그중 딱 한 마리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번개의 꼬리가 잘리고 여의주를 물면 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투를 벌이는 잉어가 공부하는 어린이부터 선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의주를 문다는 것은 과거급제, 그리고 태양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입신출세에서 왕 곁으로 가라는 뜻이 되겠죠. 요새는 승진을 앞둔 분들이나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떡이나 엿을 선물로 주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런 그림을 크게 대라고 어릴 때부터 아이 옆에 붙여두었다가 장성하여 선비가 되어 과거길에 오를 때 이 작품을 떼어내서 가슴에 품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고 당상관 이상,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군수 이상의 고관대직이 되고 나면 가장 아끼는 후배에게 생겼을 때 물려주는 것이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신출세와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이 실제 잉어에게는 없는 혀와 이가 함께 그려졌다는 점인데요. 아직 사투리에 이 표현이 남아있습니다. 흔히들 쎄 빠지게 고생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그림도 혀가 빠질 정도로 이 악물고 노력하여 입신출세에 도달하거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부엉이 효자를 써서 효도 또는 작품 내 기록처럼 부엉이 치자를 써서 치도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부엉이가 그려진 물건이 인기가 많습니다. 신혼집이나 이사선물 1위가 부엉이가 들어간 물건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그림에서 나왔습니다. 민화에서 부엉이는 먹이를 쌓아두는 습성 때문에 재물을 불러 모은다는 뜻과 부엉이를 부흥이라고도 불러 부자처럼 흥하라는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또한 밤에 눈을 뜨고 있어서 재물이 나가는 것과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조들은 곡간을 비롯해 집안 곳곳을 부엉이 그림으로 장식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체험을 해볼 건데요. 체험했던 내용들 사진을 찍어서 그 화면에 보이는 해시태그를 넣어서 SNS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플라스틱 프리,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번지면서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구매하는 텀블러도 예쁜 것들이 많지만 이 텀블러에 의미가 좋은 미나 도상을 그려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한정판 굿즈로 만들면 너무 좋겠죠? 나만의 개성도 뽐내고 환경도 지키는 텀블러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미나 뮤지엄에서 개발한 미나 텀블러 키트는 식약청 정밀검사를 통과한 스테인리스 텀블러와 이런 미나 도안이 만난 나만의 개성 있는 텀블러를 만들 수 있어요. 상품 구성을 한번 볼까요? 속지 교환이 가능한 텀블러가 있고요. 미나 도안이 있습니다. 미나 도안 뒷면에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체험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
사용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속지에 채색을 해볼 거고요. 채색이 끝나면 이 검정선을 따라서 가위로 꾸민 도안을 자를 거예요. 자르고 난 도안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텀블러에 넣어줄 겁니다. 텀블러에 그림을 넣는 방법은 채색이 끝난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안을 그리고 싶은 걸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고른 도안은 자코도예요. 이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건데, 자코도는 궁궐에서 사대부, 어연지까지 새해 정초에 주로 대문에 붙였던 문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나무, 이 소나무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달 상징하고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상징하고요. 호랑이는 삿된 일을 막아준다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코도는 1년 내내 잡기와 애군을 막아주고 좋은 소식을 불러들인다는 바람을 담은 그림입니다. 의미가 정말 좋죠. 일단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볼까요? 채색은 색연필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색연필로 채색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텀블러 밑면에 여기 캡을 돌리면 분리가 됩니다. 이 외피를 분리를 시켜요. 뚜껑 빼시고요. 외피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완성된 속지를 외피에 먼저 끼웁니다. 돌돌 말아서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렸죠? 그리고 텀블러 내부를 용기에 결합합니다. 밑면 캡을 다시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으시면 되고요. 힘주어서 꾹 눌러 닫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끼우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들도 예쁘게 따라하셔서 나만의 하나뿐인 텀블러를 완성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러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